를 이끌어갈 새만금 개발청이 최근 출범했습니다. 20여 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개발 사업이 사실상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의 초대 수장을 맡은 이병국 청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91년 첫 삽을 뜬 뒤에 22년 만이죠. 새만금 지역을 전담할 중앙행정기관이 탄생했는데 우선 그 취임 소감과 새만금 개발청의 출범 의미를 한번 짚어주시죠. 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 전북 지역에서 도민들이 갖고 계신 여망이나 기대가 굉장히 크고요. 또 새만금 사업 자체가 국책 사업으로서 굉장히 중요성을 띠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성공시켜야 된다는 그런 책무가 주어졌다고 생각하고요. 개발청이 이번에 이렇게 개청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우선은 새만금 사업에 대한 국책 사업으로서의 중앙정부의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외국의 사례를 봐도 지역에 소재한 국책 사업을 위해 가지고 중앙정부 차원의 기관이 설립되는 경우는 사실 없거든요. 그런 경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동안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 기능을 개발청으로 다 모아서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새만금 개발 사업이 원래는 그 농지 개발을 위한 사업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1년 3월에 이제 종합개발 계획이 나오면서 농지가 30%, 그다음에 산업 관광 용지를 70%로 이제 확정이 됐죠. 맞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개발 계획이 달라진 거죠. 그렇습니다. 새만금 사업은 굉장히 사업의 역사가 길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당시 세계적인 식량 파동 때문에 농업 용지를 확보하자고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은 2007년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에 가가지고 일부 약 한 30% 정도를 산업이나 관광 용도로 바꿨고요. 이명박 정부 시작할 때는 그거를 70%까지 비농지 목적을 늘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계획 하에 마스터 플랜을 만들었는데 이번에 박근혜 정부 시작하면서 중앙정부의 의지를 새롭게 하고 개발청을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개발청에서 그러한 마스터 플랜에 대한 보다 실현성 있고 보다 비전 있는 마스터 플랜을 또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발청에서 이제 보다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마스터 플랜을 만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이제 지난주에 저희 개발청이 출범했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아직 좀 이릅니다만은 몇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선은 그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서 앞으로의 새만금 지역을 개발해서 활용한다라는 그런 목표는 계속 가져가고자 합니다. 다만 그러한 목표 하에 외국인들이 보다 투자하기 좋은 지역으로 될 수 있도록 마스터 플랜을 일부 보완하고 특히 이번 정부에서의 핵심적인 국정 과제 중에 하나인 창조 경제가 있습니다. 그런 창조 경제의 테스트 베드 어떤 역할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도록 마스터 플랜을 일부 좀 보완을 시켜 나가려고 하고요. 일정상으로는 지금 계획은 금년 연말까지 마스터 플랜을 어떤 식으로 보완할지 그 방향을 저희들이 정립을 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그 확정된 그 마스터 플랜 보완 방향에 따라 가지고 이제 세부적으로 보완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순차적으로 해서 내년 상반기 마칠 때까지는 보완한 마스터 플랜을 또 국민들 앞에 도민들 앞에 좀 발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워낙 어마어마한 국책 사업이어서 관심이 많은데요. 특히 이제 외국인 투자를 어느 정도 유치하느냐 이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허용한다. 이 정도 이렇게 투자 조건도 완화한다는 걸로 알려졌는데 다른 내용들도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외국인 그 전용 카지노를 허용하는 문제는 기존의 경제 자유구역에는 5억 불 이상을 투자를 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외국인 전용, 국내인이 아니고요.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허용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를 새만금 지역에까지 확대해서 적용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이러한 어떤 제도적인 개선 외에도 지금 새만금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은 새만금 지역의 그 북측의 산업단지 같은 지역에는 이미 매립이 계획대로 상당히 진행이 되고 또 외국 또 국내 기업들이 투자가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새만금 사업의 바로 앞에 있는 항만 지역 같은 데는 이미 설계가 들어갔고
앞에 그 방파제 작업도 이미 작년에 착공을 한 바 있습니다. 예, 예. 또 새만금 앞에 한 6, 70개 되는 섬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그 섬들을 연결하는 도로도 이미 쭉 진행이 돼서 내년 말이면은 연결 도로가 다 완료되는, 이렇게 워낙 지역이 광대하다 네, 보니까 잘 보이지는 않지만 부분 많은 사업들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또 말씀을 드립니다. 네, 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은데 사실 새만금 사업 자체는 첫 삽을 뜬 뒤부터 네, 어려움이 참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네. 사실상 말씀하신 사업들을 진행할 때도 그 여러 가지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네. 난관들은 어떻게 극복하실 계획이죠? 예, 우선은 그동안의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겪은 어려움이라고 하면은 아마 많은 국민 여러분도 많이 아실 텐데요. 시화호 그 수질 오염 문제가 96년에 있었습니다. 네, 네. 그때 그 문제가 터지면서 그게 새만금 지역까지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렇죠. 99년부터는 새만금 사업, 방조제 사업 자체가 중단됐다가 다시 재개되고 이런 반복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급기야는 그 2006년 그 대법원에까지 네, 새만금 문제가 가서 예. 대법원 판결로 2006년 결정이 되면서 그 해에 방조제 그 끝마금 공사를 했던 네, 네. 이런 아주 그 국민들 사이에 큰 논쟁이 지난 과거에 있었고요. 네. 지금 앞으로도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가지고 당면한 가장 큰 어려움이라면은 새만금 지역 면적 자체가 네. 아까 시작할 때 말씀하신 여의도 140대 140대, 면적이거든요. 굉장히 큰 면적이기 때문에 그 기간도 장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대단히 면적을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그 안에 있는 수질 관리라든지 인프라 이런 것을 갖다 국비 예산을 들여서 하지만 그걸 예산으로 다 할 수는 없고요. 많은 부분을 민간에서 투자를 이끌어 가져와야 네. 됩니다. 근데 민간에서는 빨리 사업이 진행이 돼서 투자금을 회수돼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따르다 보니까 이러한 것을 투자자의 어떤 그 입맛에 맞게 네. 제도를 만들어주다든지 하는 그러한 것들이 앞으로 저희들이 풀어야 될 난관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투자자의 입맛에 맞도록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 네. 고요. 사실 금방 말씀하신 시화호 오염 문제 때문에 새만금 사업 자체가 지금 어려움을 겪었고요. 네. 수질이 어느 정도이냐 지금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현재 수질은 전체적으로 양호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는 새만금 그 방조제 한가운데 배수관문이라고 지금 큰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을 통해 가지고 바닷물하고 네. 안에 그 민물이 이렇게 교차하면서 지금 해수 유통이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해수 유통을 하고 있는 상태고 전체적으로 수질은 양호하고 다만 새만금 호내로 유입하는 두 개의 강이 있습니다. 하나 만경강, 동진강이 있는데요. 네. 만경강 일부 지역은 수질이 목표 수질보다 조금 안 좋은 걸로 현재 저희들이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경강 일부 지역. 예, 일부 지역은 그 농업용지 구간입니다만.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새만금 호내의 수질은 그 환경부가 주관 부서로 해가 수질 관리를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한 10년을 약 한 3조 가까운 이제 계획을 세워가지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수질 관리를 하고 있고 현재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건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개발청이 생겼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이 수질 문제는 계속 협의를 하면서 다시는 수질 관련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이건 하겠습니다. 환경 문제가 다시 부각되면 사업 자체 어려움이 그거는 뭐 사업에 아주 치명적인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말이죠. 새만금에서 밭작물 재배에 성공했다는 소식도 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새만금 사업 자체가 농업개발 사업이었는데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지금 새로운 그 신농법 같은 것도 도입이 되고 시작을 하고 있고요. 다만 새만금 지역의 배후 지역은 만경평야, 김제평야 같이 기존에 그 논농사를 짓는 지역이 많습니다. 네. 따라서 새만금 지역은 그러한 농농사 지역하고 좀 차별화해가지고 고품질 친환경 농업이라든지 또 첨단 그 수출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앞으로 개발하려 하고요. 특히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그 관광 산업으로서 농업을 육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쪽을 앞으로 새만금을 그 첨단 관광 산업단지로 해서 하게 되면은 앞으로 상당히 저희들이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또 기대를 해보고 농림부가 또 마찬가지 농업용지에 대해서는 개발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저희 개발처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그러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데 이렇게 스튜디오까지 좀 나오셨는데 사업을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민 그리고 국민들의
어떻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으신지요? 예, 간단히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만금 사업에 대한 아까도 시작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도민의 기대는 굉장히 큽니다. 네. 하지만은 지역적으로 굉장히 큰 지역을 개발하는 네. 사업이다 보니까 네. 저는 꼭 어떤 좀 인내심을 부탁드리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인내심. 오히려 네. 조급하게 막 개발하고 하다가는 막 땜빵식의 이런 개발이 되면 자칫하면 사업의 성공에는 도움이 안 될 수가 있고요. 한 가지만 이건 간절한 말씀인데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저희들이 새만금 지역을 앞으로 토지를 매립을 해서 네. 개발을 하려면 토지 등기를 해야 됩니다. 네, 네. 근데 지금 토지 등기를 하려면은 시, 군이 다 결정이 돼야 되는데 일부 지금 지역에서 시군 간의 경계 때문에 갈등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더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조해서 새만금 사업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아무튼 저희 개발청이 된 것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노력을 저희들이 해서 꼭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대규모 국책 사업이 이제 성공하고 네. 그 중심에 이제 새만금 개발청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오늘 말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